요즘 아파트 갈아타기 많이 하시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사는 건 기술인데 파는 건 예술이다. 아파트를 팔려고 상담 오신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를 잘못 팔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해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 진짜 저한테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는데 아파트를 대체 어떻게 팔면 세무조사까지 받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주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신선한 주제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절세는 염지훈. 자,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뭘 해야죠? 계약서 써요. 그렇죠. 계약서 쓰고 쓴 다음에 취득세 내고 뭐 신고하고. 취득세는 이제 잔금까지 치르고 하는 거고, 계약한 다음에는 보통 공인중개사님들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그러다가 잔금을 받으면 또 뭘 할까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죠. 이 양도소득세 신고는 통상 잔금을 받은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이때 10%의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그 과정이 완료가 되죠.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물론 납세자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부터 세무서의 시계는 돌아가죠. 이때부터 세무서의 일이 시작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통상 세무서 내에 담당자가 자동으로 배분되죠. 배분된 신고서는 약 1, 2개월 동안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가 검토를 하는데요. 이때 세무서 내 전산망을 이용해서 세대별 주택수, 우리 1세대에 몇 주택인지도 전산으로 체크를 하고요. 이분이 해외에 체류한 게 있다면 그 체류 내역도 조회가 되고,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또 필요용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세금 적게 신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추가로 수정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죠. 따라서 이것도 다 끝난다면, 신고 기한으로부터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별말이 없다면 1차적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조용히 선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양도세 신고서 중에서 아주 일부에 대한 조사 대상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신고일로부터 6개월, 1년 그 정도 후에 나오는 게 통상이고요. 그런데 가끔 3, 4년 정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내부 감사를 받죠. 또 외부 감사도 받고요. 이런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감사 지적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세무서 직원들도 그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물론 세금은 누가 내죠? 납세자가 내죠. 그럼 도대체 언제쯤 안심할까요? 5년 뒤에. 5년. 그냥 찍었어요. 네, 문PD님도 이제 하도 많이 찍으니까. 양도소득세도 제척기간 5년이 맞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안심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신고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게 비과세가 배제되는 순간 무신고자는 몇 년? 7년.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중계약서를 쓰거나 뒤로 돈을 받거나 그러다가 걸리면 몇 년? 10년. 그래서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 내가 신고를 했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5년이면 면책이 됩니다. 만약에 차익을 안 보고 네. 뭐 손해보고 팔았으면 그때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나요? 세무서에서 손해보고 팔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등기에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찍히긴 하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면 신고하라고 또 안내문이 날라오고 하니까 설령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손실 볼 때는 어떡하죠? 이익 본 다른 물건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팔아서 우리가 그 손실을 이용해야죠. 양도 차손을 양도 차익하고 통산을 할 수 있으니까 손실 봤을 때는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묵은 거, 좀 이익 난 게 있으면 같은 해에 팔면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 한 8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8가지나 있어요? 네, 훨씬 더 많아요. 뭐 한 50가지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 8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던 다가구와 다세대. 즉,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만 보면 알 수 없는 과연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했는데 그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세무조사를 나가서 확인했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이 되면 추가과세가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는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는데 나가서 봤더니 주택이 아닌 상가더라. 그렇게 되면 주택 비과세인데 상가 비과세는 없죠? 그래서 상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비과세 신청한 게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뭐 아파트는 누가 봐도 주택이죠. 그런데 상가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하러 올 거예요. 저 영상은 정현호 세무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랑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기 띄어져 있는 저 썸네일이 있으니까 저거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조사 단골 손님 오피스텔입니다. 나는 주택이 하나 있어. 하나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내 와이프, 내 가족에게, 내 세대원에게 기준시가 1억도 안 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상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애매하니까 조사를 나오죠. 그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업무용 시설인지 주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것이 또 주택이라면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내가 기존에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가 날아갈 수 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는요, 1세대가 맞느냐 이런 내용인데 부모 자식이 독립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독립세대가 맞는지 확인하러 나올 수 있다. 만약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마찬가지로 배제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주소만 이전하신 뭐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면서 주소만 이전해 놨다 그러면서 좀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게 찔리면 좀 분가를 하셔서 양도하는 게 그게 또 법에 맞는 거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설명해 주신 사례가 네. 부모님이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부모님도 살고 아들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또 주택을 또 있다 이거죠. 그럼 바로 이런 경우죠.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일시적 3년 이내에 판다던가 일시적 2주택 또는 동고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같은 세대를 하더라도 피해 나갈 규모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이거를 분리하고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순간만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이라는 그 뭐 양도할 때. 저는 이제 뭐 한 달 전에 그리고 실제로 분가해라.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실제로 분가하고 교통카드 기록도 남겨놓고 진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그러면 좀 다소 떳떳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하루 전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이 있었고 이제 다섯 번째 거주자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요 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 거주자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그 순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양도하기 전에 외국에 좀 체류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세법상 거주자가 맞아? 요거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번에 3억, 4억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섯 번째 취득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있어서 두 번째에 있는 거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빼주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취득가액을 예전에 다운계약서를 쓰시거나 얼마에 샀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즉, 판 사람이 얼마에 양도 신고를 했는지 이걸 까먹고 계약서도 잊어먹었어. 그러나 세무서는 알죠. 세무서는 취득가액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신 분들이 일부러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숨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더 유리하니까.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취득가액을 알고요. 그러면 그 취득가액을 다시 경정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양도가액인데요. 양도가액은 전번에 다운계약서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혐의가 있다면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사가 착수가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중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요게 혐의가 있다면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즉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네. 거기서 한번 봤는데요. 다운 거래가 분양권 거래할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영상 전번에 분양권 찍었잖아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율이 70%, 60% 너무 과하니까 꼬심에 넘어간다 그럴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렇게 되면 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 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하면서 뭐 손바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입주하면서 손바꿈 그래서 하죠. 국세청 직원분들이 그 신축 단지 입주할 때 거기를 그냥 거의 몇 년 동안 탈탈 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 수집도 많이 하고요. 도대체 얼마에 거래되는지, 사실 우리가 만약 손님인 것처럼 국세청 직원이 뭐 살려고 몰래 가서 이거 얼마죠?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사는 또 얘기하겠죠. 그러면 시세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는 8년 자격인데요. 우리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1억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근데 이 자격이 뭘까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직접 농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지으라고 하고 이제 월세를 받거나 이런 거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지어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 이분이 직접 작용을 했는지.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몸이 너무 아프셔갖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들여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큰 일이죠. 그러나 펜대만 굴리면서 안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이러한 확인 작업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만약에 시작한다면 그 세무조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조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해주죠. 할 거다라고 20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빨리 알면 사실 불편해요. 차라리 갑자기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미리 알면 그 공포, 20일 동안 약간 떨리는 순간을 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또 20일이 지났어. 세무조사가 착수가 됐고, 세무조사는 보통 며칠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통상 20일 동안 실시된다. 20일 동안 또 세무조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끝났어요. 끝났고 그 결과가 궁금하죠. 그 결과는 언제?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해 주게끔 돼 있죠. 이때 그 통지는 서면으로 등기 등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리죠. 그런데 이게 20 공교롭게도 20이 3개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클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잖아요. 20. 근데 세무조사를 뭐 하길래 20일 동안이나 받아요? 20일 동안 내내 나를 조사하는 거는 아니죠. 세무조사 팀에서는 하나만 하지는 않으니까 통상 뭐 한 4개, 5개 정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를 조사하는 시간이 20일은 아닐 거예요. 하루 건너서 하던가 뭐 전화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법 고민도 하고 그 20일 동안 내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 출석도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첫날 가서 각종 사인도 하고요. 본인 신분도 확인하고 설명을 듣죠. 이런 내용은 어떠하니까 이런 혐의가 있다. 아까 제가 말한 8가지 그런 유형 중에 뭐 많다고 그랬죠. 제가 한 50개는 나올 거예요. 그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법적인 설명을 좀 듣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조사가 왜 나왔는지, 어떠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그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서류로 준비를 해야죠.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 비과세가 맞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소장 같은 걸 받으면 경찰서 가서 네. 뭐 조사도 하고 그때 본인이 이제 법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대동에서도 제가 경찰서 조사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지는데 세무사를 미리 선임해가지고 같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납세자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 중에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 납세자들은 뭘 물어보면 이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고 괜히 말 잘못해서 그렇죠. 그냥 막 툭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을 듣고 있다가
이 진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할 말과 안 할 말도 좀 구분하셔야 되고, 진실이 아닌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나한테 불리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같이 출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장을 내면 세무대리인하고 우리 세무서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순간만 납세자가 참석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절차가 또 중요하죠. 절차 관련된 내용은 우리 세무법인의 양도 박사 이성우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된 규정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및 조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에서 할까요? 아니면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에서 할까요? 소재지 관할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즉, 내 주소지가 금천구라면 부동산이 강남에 있다고 하더라도 금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아까 문 PD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조사 기간은 무조건 20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양도가액이 100억 원 이하라면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조사 기간은 웬만하면 2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억 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일 안에는 끝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만약 조사 기간이 20일이고 그 안에 휴일이 끼어 있다면 그 조사 기간은 휴일을 빼고 계산할까요? 보통 공무원들이나 뭐 회사에서도 영업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거 빼고 셀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휴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해가지고 계산하므로 20일 중에서 휴일이 10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기간은 20일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 20일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영상 찍었을 때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뭐를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세무조사 기간은 그냥 연장은 안 되고 납세자가 조사에 이제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든지 이러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등이 있을 때에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네.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좀 모호한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네. 어떤 식으로 불성실하게 조사를 응하면 네.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는지 네. 뭐가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이제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때 제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장부 같은 거를 이제 숨긴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된 규정들이었습니다. 절제는 염지훈. 자, 양도소득세 신고 그리고 납부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그래도 이 세무조사가 왜 나왔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잘 대응한다면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양도소득세 주요 조사 사례 및 양도소득세 관련된 규정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